구제역이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개 종교단체가 구제역 살처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돼지를 산채로 땅에 파묻는 동영상이 공개되고 죽음을 예감한 수천 마리 돼지들의 절규는 구덩이가 흙으로 덮인 뒤에도 한동안 들려왔습니다.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돼지를 생매장하기에 이르렀던 최악의 구제역 파동은 우리의 축산 기반을 무너뜨린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낙후된 축산 환경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논의를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일 경북 지역의 한 돼지 농가. 축사문을 열고 들어서자 꽥꽥거리는 돼지 소리와 함께 분뇨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냄새 나죠? 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곳은 새끼를 낳기 위해 키워지는 번식용 암돼지들을 모아놓은 방입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세상은 길이 2m, 폭 60cm짜리 금속 사육트리 전구. 앞뒤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틀에 갇힌 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임신이 어려워지면 도살을 위해 출하됩니다. 평생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뭐 요즘 종자에 따라서 틀린데 뭐 한 6산, 7산 그까지 3년 내지 4년 정도 이제 야들은 이제 생명을 다 하는 거죠. 암돼지 한 마리의 1년 평균 임신 횟수는 2.4회. 새끼를 낳고 한 달 정도 후 곧바로 임신을 시키는데 발정을 유도하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35일 정도 정상적으로 오면 돈을 쓰기고 그래가지고 안 오면 뭐 약도 쓰고 발정을 유도하는 약을. 예, 그걸 주사를 하면은 한 3, 4일 있으면 이제 발정이 오죠. 스톨로 불리는 이 쇠창살은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엄마 돼지는 여기 스톨에다 꼭 키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임신 기간에 덜 움직여야만이 새끼가 잘 되는데 이거를 여러 마리 한 방에다가 합방을 씹어 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안 맞으면 싸움도 하고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게 이래 안 하면 숫자적으로 키우지를 못하지. 시설이 좀 나은 편이라는 또 다른 돼지 농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밀폐 공간은 눈이 매울 정도로 강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대한민국 축산 중에 양선장 중에는 적어도 중상인데. 쇠창살을 사이로 엄마의 젖을 빨려는 새끼 돼지들의 몸짓이 힘겨워 보입니다. 수천 마리의 닭들이 날개 한 번 펴보지 못한 채 비좁은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가로 세로 50cm의 케이지가 닭들이 평생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한 케이지에 6마리, 한 마리에게 A4종이 한 장 크기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 같이 생겼어도 다 마음대로 움직여요. 움직이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닭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닭들 생각이 어때요? 햇빛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내부. 뿌연 먼지와 코를 찌르는 악취로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병아리로 이곳 닭장에 갇힌 뒤 1년 5개월간 오직 알만 낳습니다. 케이지에다 넣는 거는 좁은 면적에 좀 이제 많이 킬 수 있는 거.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많이 나오겠지, 계란이.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건 도개장으로 향하는 날뿐입니다. 소의 경우 좁지만 활동 공간이 주어져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엄마 옆에 꼭 붙어있는 이 송아지 역시 생후 5개월이 지나면 줄에 묶인 채 살아가야 합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으면은 뭐 소들한테 흔히 오는 뭐 스트레스? 예, 그런 게 있나요? 스트레스 있으니까 보면 다 저들끼리 싸우고 뿔지르고 난리 칠 테죠. 운동량이 거의 없는 이 같은 사육 방식이 선호되는 건 무엇보다 살을 빨리 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개월 이상 차이 납니다. 어느 게 더
개로식이 더 빠릅니다. 더 살이 금방 붙나요? 예.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육류 소비. 좁은 국토를 고려할 때 밀집 사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폐지 사육이 아니면 평사에서는 정말로 대량으로 계란을 우리 국민이 충분하게 달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가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이 계속 지목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밀집 사육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이제 공기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밀집이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구제역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에 들어간 비용만 3조 원.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을 합하면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 밀집 사육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경제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바로 질병에 감염돼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보다 활발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밀집 사육은 질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먹거리 안전, 즉 소비자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갇혀 있고 모여 있다 보니 면역력이 약한 데다 서로 늘 부딪히면서 외상도 많아 약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은 축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유난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이 밀사를 하다 보면은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경적인 또 미생물학 요소에 의해서 쉽게 질병에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되면은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갖다 복지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간이 건강하지 않는 고기를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생제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질병에 걸린 허약한 동물은 여러 가지 식품으로서도 불안전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작년 6월 주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도 좋은 환경에서 키워진 축산물을 사 먹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물이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육식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1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닭들입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 뒤면 인간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병아리로 태어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생을 다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오래 키우면 육질이라든가 더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런데 털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이 특이합니다. 살을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에 찌우다 보니 털이 자라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몸이 빨리 크고 예, 그렇죠. 털이 못 따라오는 예, 그렇죠. 왜 몸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사료, 관리, 또 요즘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엔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수컷 새끼 돼지들.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내지릅니다. 마취 없이 거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정상적인 동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흔히 저희가 말하는 거는 다 미쳐가고 있다. 미쳐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유럽연합 EU는 계란을 낳는 닭의 철창 사육은 내년부터, 어미돼지의 스톨 사육은 내후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동물복지형 축산입니다. 전남 영광의 야산 기슭에 자리한 한 흑돼지 농가. 잘리지 않은 긴 꼬리를 흔들며 흙과 입맞춤을 하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요리조리 넘나들 수 있는 건 새끼 돼지만의 특권입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으로 대해주고 악으로 키우면 이거 악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순하게 하면 지가 와서 진인 줄 알고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서 옆에 와서 이렇게 떼주고 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엄마 돼지는 금속 틀에 갇히지 않고 볏짚이 깔린 별도의 축사에서 새끼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돼지 출하가 늦어 소득은 적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좀 밀집에서 키우면 우리도 이렇게 조금 안 것으면 아프댔기. 밀집에서 키우면 이것이 성장률이 좀 빠르고 먹고 망한 게. 이렇게 운동해서 키운다 치면 일단 병은 없다 그 말이야. 햇빛이 드는 양계장에서 수탉의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암탉만 사육하는 케이지 방식과 달리 이곳의 달걀은 암수가 짝짓기를 해 만들어낸 유정란입니다. 일단은 닭 본성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케이지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항상 갇혀 있어야 한다는 그 어떤 스트레스성이 있거든요. 전남 영광의 이 소농장의 축사는 13,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을 누비다 목초를 뜯고 다시 물이 잊어 운동장을 뛰놀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는 어미를 따라 조심조심 언덕을 내려오려다 결국 도랑에 빠졌다 얼른 일어납니다. 70대 목동은 무엇보다 소들의 건강을 자신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새끼 날 때 수월하게 나더라고. 그거 하나 좋더라고. 저 항생제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건강. 지금까지 항상제 나 본 역사가 없었잖아. 지금 15년 키웠는데 15년 동안에 내가 정말 뭐 항상 논 일을 한 번도 없어. 충남 예산의 이 돼지 농장은 햇빛을 볼 수 있게 돈사천장을 개폐식으로 만들고 임신한 돼지들을 가둔 사육 틀을 없앴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농산물처럼 복지형 축산 육류인점을 소비자들에게 잘만 홍보하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육된 돼지고기와 일반 사육된 돼지고기와의 그 육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차이 난다 해서 저희 고기를 드신 분들은 저희 고기만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동물복지형 축산을 전면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느닷없이 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 뭐 방목하게 되면은 어미돼지들 방목하게 되면은 그런 시설들이 거의 2천만 원대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살처분에 들어간 비용만 3조 원. 정부와 축산농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고 길러진 가축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공존의식은 필요해 보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먹는다면은 얘네들을 최대한 행복한 환경에 놓고 걔네들 거 얻어먹는 것이 사람으로서 또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